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있는 강은 여름철에 강둑을 따라 낚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은 강이 때때로 신비하고 섬뜩한 발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20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잠시 시간을 내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십시오. 갑자기 어디선가 땅 한 조각이 솟아올랐다. 무엇? 언제? 어떻게? 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중 몇 가지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융기 또는 침강은 판 움직임이나 단층과 같은 지각 과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육지의 형성이나 기존 육지의 침몰로 이어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화산 폭발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메탄가스가 지구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부풀어 올랐다고 추측합니다. 이유는 인간이 만들 수 있으므로 자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수층에서 물을 제거하면 토양과 암석층이 압축되어 위에 땅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무게는 기초 지반을 압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론을 선호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곳에 서서 갑자기 지구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 약 7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마돈나 동상이 스페인 갈리시아 사르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종교 유물의 발견은 물속에 있는 그 존재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돈나가 어떻게 강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은 페르난도 브레이라는 어부가 사르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마돈나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풍화된 외모와 이끼로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상은 얕은 물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묘사한 150kg의 화강암 조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믿어지며 고딕 양식의 예술적 전통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이론은 마돈나와 19세기에 설립된 지역 카톨릭 기관 사이의 연결을 제안합니다.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기관은 갈리시아 최초의 기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돈나가 기관의 정원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병원에서 받은 자재는 인근 댐 건설에 재사용되었습니다. 18. 쥐를 조심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는 남아메리카에 유래한 뉴트리아라고도 알려진 거대 뉴트리아 쥐의 침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우려스러운 생태학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대형 설치류는 센트럴밸리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의 침입 개체군을 형성했습니다. 이 쥐는 번식력이 풍부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이 지역의 섬세한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긴 몸, 물갈퀴가 있는 발, 독특한 주황색 앞니를 가진 대형 쥐입니다. 성인 뉴트리아 쥐는 길이가 약 1m에 달하고 무게가 9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설치류 중 하나이죠. 그들의 탐욕스러운 먹이 행동은 습지, 연못 및 기타 서식지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토착 동식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뉴트리아 쥐는 땅을 파는 데 능숙하여 강과 호수, 운하의 둑을 따라 광범위한 터널망과 굴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17. 소름 끼치는 일련의 사건에서 실물 크기의 복화술 인형이 오싹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흉측하게 생긴 인형을 건져 올렸지만 불가사의하게도 그것을 불태우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커뮤니티는 이를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죠. 이 불안한 발견은 산안토리오 라 에스페란사라는 고요한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담요에 쌓인 인형은 생명이 없는 시체와 불편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불길한 마법을 깨기 위해 인형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형은 불길에 저항했고 여전히 강물에 젖어 있는 채로 타지 않았습니다. 경첩이 달린 턱으로 강조된 인형의 흉터 같은 모습은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인형을 재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6. 베어 그릴스가 용감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엘리게이터 리버를 건너는 다음 비디오를 보면 더 용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엘리게이터 강은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곳은 미국 악어가 번성하는 서식지죠.
추정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수천 마리의 악어가 있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큰 악어 밀집 지역 중 하나입니다. 미국 악어는 큰 파충류이며 수컷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3에서 4.5m에 이르지만 일부 개체는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암컷은 일반적으로 더 작으며 평균 길이가 2.5m입니다. 악어는 어둡고 비늘 같은 피부, 강력한 턱,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봄에 발생하는 독특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하죠. 수컷 악어는 암컷을 유인하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깊고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짝짓기 후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둥지를 짓습니다. 둥지는 보통 몇 달 후에 알이 부화할 때까지 어미가 조심스럽게 지키죠. 베어 그릴스가 감히 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악어가 있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용기를 보여줍니다. 밤의 탁한 물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15.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바바르 벨트는 강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현상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은 다공성 암석과 자갈로 구성된 바바로 알려진 지질학적 형성물을 통해 흐릅니다. 강이 이 지역을 흐르면서 점차 땅에 스며들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강물이 바바의 느슨한 퇴적 물질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바위와 자갈은 천연 필터 역할을 하여 물을 흡수하고 땅을 통해 스며들게 하며 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지하 흐름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작은 개울 또는 채널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사라져가는 강들은 바바르를 통해 숨겨진 여행을 계속하며 종종 수 킬로미터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이 지하 통로 동안 물은 암석 및 퇴적물과의 접촉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화됩니다. 지하 흐름은 지하수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지역의 수자원 가용성에 기여합니다. 14. 디트로이트 강 깊은 곳에서 펼쳐진 특이한 사건에서 한 다이버가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 다이버는 강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이상한 차량을 발견하여 숨겨진 역사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캐나다 라살 출신의 이 다이버는 디트로이트 강의 수중 세계를 탐험하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만난 차량은 다름 아닌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상징적인 자동차 모델 T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고 믿어지는 이 특별한 차량은 과거의 잔해를 보존할 수 있는 강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강 깊은 곳에 가라앉은 자동차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며 초기 자동차 산업의 지나간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 T는 자동차를 민주화하고 운송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에 빠진 차량은 사고였는지 고의적이었는지 물에 잠긴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3. 강에서 사람을 찾느라 바쁠 때 긴 머리를 한 소녀가 아무도 모르게 물 밖으로 나오는 영상이 나온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긴 머리를 한 이 신비로운 인물은 포착한 비디오에서 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일어났습니다. 원한일까요? 반지 소녀일까요? 아니면 유령일까요? 특히 현재의 바사르나스 장교들과 달리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개인의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기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이 미스터리한 여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바사르나스 팀의 수색 작업을 진심으로 돕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녀가 그들이 찾고 있던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이 이야기는 1970년대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인근 구리 광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콥사 운모호수로 알려진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 때 시작됩니다. 산속 한가운데 자리잡은 게아마나 마을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리채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유독성 슬러지가 저수지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한때 깨끗한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멀리서 방문객을 끌어들였던 아름다움은 황량한 풍경으로 변모했죠. 자연의 생생한 색채는 역겨운 녹색으로 바뀌었고 슬러지가 땅과 그 길이에 있는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영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그들의 생계 수단은 오염된 물로 인해 주변 땅이 척박하게 되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건강은 공기 중에 스며들어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 슬러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번화한 마을이었던 이곳은 버려지고 잊혀진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을의 잔재는 콥사 운모 호수의 탁한 깊은 곳 아래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잊혀지지 않는 상징인 교회탑은 펼쳐진 비극에 대한 침묵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11. 자석 낚시꾼과 그의 두 아들은 신성한 숫자가 새겨진 신비한 큐브를 발견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피네메에 사는 38세의 윌리드는 강자석 물체를 찾기 위해 얕은 물에서 찾다가 이 특이한 납블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각 큐브의 무게는 125g이었고 엄지와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들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으로 여겨지는 비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윌과 그의 아들들은 큐브가 단순한 파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2번이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정육면체가 있는 곳 근처에서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레딧에서 발견 사항을 공유하던 한 사용자는 큐브가 인도에서 유래했다고 제안하고 조티시 토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토큰에는 도둑, 마술사, 뱀, 감옥 및 외딴 곳을 통제하는 신성한 힘으로 존경받는 행성인 라후의 보호를 요청하는 숫자 공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윌은 이 큐브들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기도를 위한 주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10. 한 여성이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녀와 부딪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귀여운 매너티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그녀는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너티는 온순한 성격과 초식 식단으로 유명한 대형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들은 주로 연안 해역과 관련이 있지만 일부 매너티는 강과 담수 서식지에서도 서식할 수 있습니다. 매너티는 크기가 인상적인 생물입니다. 평균적으로 길이는 3에서 4m에 달할 수 있으며 무게는 360에서 550kg 사이입니다. 그들의 몸은 원통형이며 노와 같은 꼬리가 있어 추진력에 사용합니다. 매너티는 한 쌍의 작고 둥근 눈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얼굴에 매우 친근하고 거의 평온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수생식물과 순진한 수영선수로 구성됩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생물이 거대한 아나콘다 뱀이었으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9. 인도네시아의 강은 상당한 악어 개체군, 특히 바다 악어로 유명합니다. 이 파충류는 현존하는 악어 중 가장 큰 종이죠. 이 나라의 광범위한 강 시스템, 습지 및 해안 지역은 이 생물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개미처럼 배를 떼지어 다니는 이와 같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다 악어는 매우 공격적이고 영토를 보호합니다. 인도네시아 강에 악어가 많이 서식하는 것은 광범위한 강망과 풍부한 먹이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광대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수로에 서식하는 물고기, 거북이, 새, 포유류 형태로 식사 공급원을 찾습니다. 따뜻한 열대기후와 강둑을 따라 적절한 둥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악어의 번식과 개체수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악어종 중 하나로 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 심지어 더 큰 포유류를 쉽게 잡고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며 물가에서 희생자를 매복하거나 물에서 기습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8. 모험심 넘치는 다이버 듀오인 데릭 데메테르와 헨리 세들러는 2021년 5월 2일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카디아에 있는 피스강 깊은 곳에 잠겼을 때 그들은 길이가 약 1.2m이고 무게가 23kg인 매머드의 거대한 대퇴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용감한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플로리다 남서부의 물을 탐험하며 이전에 강에서 매머드 이빨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 그들은 매머드 대퇴골 외에도 멸종된 상어의 작은 화석 몇 개와 검치 고양이의 이빨도 발견했습니다. 모래 퇴적층에 쌓여있는 매머드 뼈의 정확한 나이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빙하기 동안 콜럼버스 매머드는 코스타리카까지 남쪽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2011년 과학자들은 플로리다 남동부 베로비치에서 약 13,000년 된 매머드 뼈를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콜럼버스 매머드는 털복숭이 매머드와 약 150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알려지지 않은 매머드 계통 사이의 교잡을 통해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뼈는 매머드의 대퇴골로 관련 생물체의 키가 2.25m에 달할 수 있었고 무게는 10,000kg이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7. 저먼타운 출신의 엘리엇 플러와 그의 친구 제이슨 프랭클린은 카누를 타다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포레스트 카운티의 와베노 근처 리처든슨 호수와 자렐링 호수 사이의 개울에 있을 때 비버댐에서 튀어나온 인공다리라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20일 전에 잃어버린 인공다리를 찾는 크레이그 리스트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데이 출신의 49세 남성 마크 워너는 불행히도 낚시 여행 중 카누가 강에서 전복되어 다리를 잃었습니다. 엘리엇과 제이슨은 마크가 의족을 잃은 곳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남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의족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50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이슨은 겸손하게 말하기를 만일 자기가 다리를 잃게 된다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와 같은 예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물이 비밀을 속삭이고 나무가 파수꾼이 되는 탁한 늪 깊숙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뒤엉킨 뿌리와 떠다니는 잔해 사이에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세계로 모험을 떠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독특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흙과 어둠 속의 늪지 괴물 엘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괴물이 아니라 꼭두각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여정을 겪었고 한때 생동감 넘치던 붉은 털은 이제 늪지의 탁한 물에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 장난감이 어떻게 그토록 특이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어 상상력과 추측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 지역을 산책하다가 인형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엘모가 어쩌다 거기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5. 칼싸움, 장기간의 적대 행위 확대, 마지막 말.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 이 강에서 펼쳐졌습니다. 1996년에 독일의 톨렌시에 계곡에서 발견된 한 유물은 유럽 청동기 시대의 섬뜩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가파른 강둑에서 튀어나온 팔뚝뼈 하나를 발견하여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고고학자들은 부서진 두개골과 야구 방망이를 닮은 73cm 길이의 곤봉을 포함하여 더 많은 뼈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청동 창날, 부싯돌 도구, 청동 화살촉과 같은 다른 유물들과 함께 모두 기원전 1250년경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으로 청동기 시대의 단일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톨렌스 밸리의 사이트는 많은 수의 유적이 발견되어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5마리의 말과 100여 구의 남성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구의 유골이 더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명이 전투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 기차가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워싱턴주 랜턴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보잉 공장에서 조립할 비행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2014년 3월 3일 엘버턴 마을 근처에서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선로에서 커브를 돌 때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여러 열차가 탈선했죠. 탈선의 힘으로 보잉 737 항공기를 실은 철도 차량은 클라크 포크 강에 빠졌습니다. 강과 강둑을 따라 흩어져 있는 것은 동체 부분, 날개, 엔진을 포함하여 분해된 비행기 부품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양한 조립 단계에 있었으며 일부 부품은 여전히 포장되어 있었고 다른 부품은 부분적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해된 비행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주목받았으며 각 비행기의 무게는 수천 킬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 당국과 환경기관을 포함한 비상대응팀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크레인과 다른 중장비를 사용하여 부품을 물 밖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고 강둑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시골 지역이었고 인구 밀도가 낮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이 지역의 열차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손상된 선로를 수리하고 잔해를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3. 악어가 충분히 무섭지 않다면 그들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마다가스카르의 한 강에서 발굴된 사진입니다. 뿔 악어로 더 잘 알려진 이것은 수백만 년 전에 강과 늪에 살면서 다른 동물 개체군을 공포에 떨게 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백악기 후기에 존재했으며 현대의 친척과 구별되는 독특한 적응을 가졌습니다. 이것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두개골 위에 있는 크고 뿔 같은 돌출부입니다. 이 뼈 구조는 악어에게 독특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 뿔은 현대 사슴의 뿔과 유사한 전시 또는 영역 표시의 기능을 가졌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최대 5m의 예상 길이를 가진 이것은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에는 날카롭고 맞물리는 이빨이 달려있어 효율적으로 먹이를 잡아먹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주로 물고기와 작은 수생동물을 먹었으며 강력한 턱과 민첩한 몸을 사용하여 물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2, 햄포드 기지는 방사성 물질의 대규모 방출로 인해 서반구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이 기지는 맨해튼 프로젝트 당시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의 극비 연구 활동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외딴 환경과 생산 공정의 수원 역할을 하는 컬럼비아 강과의 근접성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작전 기간 동안 햄포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 폐기물은 강 근처의 지하 탱크에 저장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관행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컬럼비아 강을 포함한 토양과 지하수로 누출되고 스며들었습니다. 햄포드의 정화 노력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1,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청두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민지앙강과 진지앙강에 합류하는 지점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3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강바닥 깊숙이 묻혀있던 이곳에는 명나라 유물 만여점으로 구성된 기념비적인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금, 은, 청동 동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 놀라운 컬렉션은 지나간 시대를 증언합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광범위한 보물의 존재는 고대 중국을 감질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물들은 역사와 문화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와 실질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집합체 안에는 반짝이는 금화와 은하가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명나라의 복잡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이 귀중한 작품들은 당시의 경제적 번영과 무역 네트워크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강에서 뭔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